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연구자는 아니고요. 지금 팩트 체킹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저널리스트, 올해 20년 차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점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발표하신 두 분은 이제 저널리스트 아니 연구자시고 저는 다를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연구한 거는 아니고 대부분 다 많은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인용을 좀 오늘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지금 인포데믹,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인포데믹 현상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신뢰가 어떤 것들을 신뢰를 하고 있고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과학의 역할 그리고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데믹 뭐 잘 아실 테지만은 뭐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 그래서 전염병이 정보의 전염병 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팩트 체킹하는 입장에서 뭐 제가 보거나 팩트 체킹했던 뭐 대표적인 것들을 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5G 관련해서 이 굉장히 큰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낸 바이러스고, 빌 게이츠가 왜 이렇게 음모론에 휩싸였냐면은 멜앤빌 재단이 있는데, 게이츠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0년대 1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연구도 하고 돈도 지원을 했는데, 6,50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한 거다라는 이런 뭐 이제 관측들과 맞물리면서 5G 그 기지국을 타고 이게 전파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5G 기지국을 한 50개를 사람들이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실제 그거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 자료 이런 것까지 낼 정도, 5G하고 상관이 없고 과학적이 아니다, 바이러스는 결코 전파를 탈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해명을 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고, 뭐 이를테면 이란에서는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에서 사람들이 원래 아시다시피 이슬람에서는 못 먹습니다, 술을. 근데 알코올을 구했는데 메틸 알코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알코올을 마셔가지고. 공포가 이제 사람을, 이성을 마비시킨 거죠. 인도에서는 소 오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소는 신성한 동물이고, 신성한 동물의 배설물은 신성한 이거를 퇴치를 할 거야라는 이런 믿음들이 나오면서 소 오줌들을 막 마시는 이런 사태들 뭐 엄청 많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들까지 많이 빚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공동 대응의 필요성들이 매우 크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인용하는 거는 대부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 거고요. 몇몇 개는 제가 출처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개국 4월달에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이 된 건데, 6개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누가 어느 거를 신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까지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렇게 6개국이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언론사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를 어디서 얻느냐 했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언론사에서 얻는다고. 언론사가 77%, 영국 59%, 미국 54%, 독일 47%, 거의 20% 포인트 차가 납니다. 뭐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비슷해요. 언론사가. 그래서 한국의 특수성을 봤을 때 언론사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과학자, 의사, 건강 전문가, 우리 과학자들에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6개국 중에서 21%가 한국은 나왔는데요. 영국 35%, 미국 49%, 독일 44%, 스페인 39%, 아르헨티나 4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가장 특징적이에요. 다른 것들도 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나, 뒤에 좀 데이터들을 보면서 점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한국은 유독 과학자들한테 정보를 얻는 비율이 낮고, 언론사에서 얻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파란색, 지금 보시면 파란색은 신뢰한다. 그리고 중간은 그 회색은 신뢰도 하지도 않고 불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옅은 회색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보라색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찬, 반, 뭐 가운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 세계가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 독일, 뭐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은 제가 잘랐는데 모양상 과학자를 제일 신뢰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67%로 영국, 뭐 미국, 독일보다 높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저널리즘 신뢰도는 전 세계 꼴찌입니다. 5년째 꼴찌예요. 지금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올해도 발표를 했는데 5년째 꼴찌인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6개국 대상이긴 하지만 가장 언론사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 국제보건기구를 보시면은 매우 낮습니다. 국제보건기구는 뭐 알다시피 WHO를 말하는 거겠죠. WHO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58%인데 영국에서는 84%, 미국에서 68%, 독일도 높고요. 굉장히 보건기구에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이 높은 편이에요. 영국은 높고 미국은 워낙 트럼프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신뢰도에 대한 특수성들을 좀 보시고요. 자, 어디서 허위 정보를 접했느냐라고 비율을 봤을 때 그냥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알겠지만은 한국이 영국이나 독일보다도 허위 정보를 접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접했느냐? 정치인 41%, 한국 그래프를 보면 정치인이 41% 제일 많고요. 언론사도 24%. 자, 언론사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한국이 24, 영국이 18%, 미국이 29%, 독일이 16%예요. 이게 그러니까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잘못된 정보를 접했다라고 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아까 전에 방금 전에는 언론을 신뢰한다라는 비율도 높고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었다라는 것도 거의 미국과 비슷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좀 이상한 모순되는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부도 20%나 되고요. 뭐 이를테면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많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못된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한국은 내가 많이 취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지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참 거짓 응답률. 그래서 5가지 질문을 사람들한테 던졌는데 맨 마지막을 먼저 보시면은 정답률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6개국 중에서 제일 낮아요. 한국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균이 정답수가 2.72입니다. 근데 영국은 3.77, 미국은 3.08, 독일 3.33, 34, 스페인 3.16, 아르헨티나 3.16. 유일하게 3개를 못 맞춘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오인 정보든 허위 정보든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퍼져 있다라는 거고. 자, 코로나19가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만 전파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어요. 여름이 되면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사실 아닌 게 밝혀졌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은 거죠. 참이 46%만 했는데 영국 60%,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정답률이 낮고요. 마늘을 먹으면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중국 지역에서 많이 퍼졌는데 이것도 정답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66%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참 돌았습니다. 참 이렇게 태극기 부대 그 집회에서 이런 것들이 돌았어요. 마늘을 열심히 먹으면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돌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고요. 노인들이 코로나19에 더 심하게 앓을 수 있다. 이거 정답이죠. 사실인데 이것도 정답률이 뭐 많이 맞추긴 했어요. 86%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유일하게 80%대예요. 항생제는 코로나19 치료제에 효과적이다. 거짓. 왜냐하면 항생제는 균이 아닌가, 바이러스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굉장히 지금 잘못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이거는 다른 연구입니다. 언론재단에서 한 3월달에 나온 다른 연구인데 헤어 드라이어를 쐬어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는다. 6.7%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늘이 코로나19 예방책이라고 공문을 통해 권고한 바 있다. 이것도 14.1%. 서울시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내 집회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월권 행위다. 이거는 뭐 사실 허위 정보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힘든데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어찌됐든 14.3%가 잘못 알고 있고요. 소독제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40.8%나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알겠고요. 이거는 이제 방금 앞에서 했던 국내 연구 같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얻었느냐? 인터넷 포털, 언론사 사이트 50.1%. 언론사가 가짜 뉴스의 근원지예요. 이거를 보자면은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근원지가 지금 언론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인, SNS, 종편, 지상파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고 정부 이제 홈페이지 지자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은 연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정보를 보도해야라는 게 89%,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언비어 확산 방지 위해 공식 발표 기다려야 88%, 국민의 공포 방지 위해 피해자 신체 감정 표현 보도 말아야 6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너무 과도하게 정보가 많으니까 좀 속보 같은 거 쓰지 말고 절제돼서 언론사가 좀 써줘라. 지금 너무 헷갈린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에서 결과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건 에델만이라는 글로벌 홍보 회사가 신뢰 지수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도대체 누구의 말에 당신들은 신뢰하십니까? 이것도 한국을 포함해서 10개국이었나 6개국이었나 이 조사를 한 거야. 4월 달에 나왔고요. 1등이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사이언티스트 83%. 그 다음에 마이닥터 의사겠죠. 주치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 주치의. 그리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나 각국의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를 얘기했고요. WHO 그리고 쭉 나오고요. 가장 꼴찌가 저널리스트입니다. 꼴찌 저널리스트.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감염된 나라. 이거는 아마 영국이나 이런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발표하는 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가 정부 관료, 그 다음에가 뉴스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 미디어하고 저널리스트를 분리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디어도 못 믿는데 기자들 개인들은 더 못 믿겠다라는,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건 전 세계 공통 현상인 겁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기자들이 니들이 얘기하는 거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 1등은 과학자예요. 일관되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조사를 해도 과학자, 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신뢰도를 많이 얻고 있고, 일관되게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언론인, 기자들, 전체 뉴스 미디어 굉장히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김희금 박사께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고 유명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위험 인식 지수를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립중앙의료원인가요? 국중원이 여기가 이제 높고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높아졌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청와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고 언론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게 인포데믹이자 이거는 정보 과부하에 따른 이런 현상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 공식 보고서는 8월에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그거를 요약해서 언론재단에서 낸 거예요. 뉴스 신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꼴찌를 했고요. 5년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김희근 박사께서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의 해석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도만 낮은 게 아니라 다른 공적 주체에 대해서도 다 신뢰가 낮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5년 연속 전 세계 꼴찌를 했다라는 거는 무슨 변명을 대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널리즘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오정보에 대한 우려 역시 평균 이상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1등은 하진 않았네요. 평균 40개국의 56%인데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온라인의 허위 정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브라질,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서구 북유럽이나 뭐 이런 데들은 다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국은 선진국에 이제 거의 문턱에 사실상 들어갔는 10등 뭐 세계 10등 뭐 이 정도인데도 아직 이쪽 그룹에 좀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동영상 뉴스 요거는 이제 뒤에 왜 이걸 넣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동영상 뉴스 이용률이 한국이 매우 높습니다. 77%.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로 뉴스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한마디로 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포털 통해서 뉴스를 보느냐 안 보느냐, TV나 뭐 그런 매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이 온라인에서 특히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많이 지금 뉴스를 접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이 특징은 뭐냐면은 유튜브 이게 이 노란색이 유튜브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거고 파란색이 이제 전 세계 평균인데 다른 거는 비슷합니다. 뉴스 웹사이트에 대한 전 세계 우려 그런 건데 유튜브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평균이 6%인데 한국은 31%로 5배예요. 예. 이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유튜브가 굉장히 큰 이 정보의 오염의 바다다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우려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지금 영상들 뉴스 영상들을 다 소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스북 29%가 페이스북을 염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10%밖에 안 되고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6%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평균의 31%를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같은 연구인데 같은 관점의 뉴스, 관점 없는 뉴스, 반대 관점의 뉴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40개국 중에서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라고 응답한 그 순위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비율이 높다. 그래서 한국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가 44%로 보는데 미국은 30%, 이탈리아 22%, 뭐 프랑스 20% 그래서 한국의 뉴스 소비가 매우 정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뉴스의 신뢰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거가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파적인 이런 뉴스 소비가 뉴스의 신뢰도하고도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의 신뢰가 위기고 지금 언론이 엉망진창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언론사도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과학자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정보예요. 과학자들이 가장 신뢰도도 높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한국은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뉴스에 나와서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뉴스 언론 미디어로 체크를 했는지 과학자로 체크했는지는 이거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고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그 과학자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요.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한국은 특히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과학자들도 고민하고 언론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대응을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고 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계속 국정을 넘어와서 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지금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고맙습니다.